주인공 없는 4시간의 공방. 뉴진스 엄마는 왜 베일 뒤로 숨었나? 260억 풋옵션. 사수와 피프티피프티의 유령이 배후에 깔린 긴박한 여론전의 실체와 그 이면의 계산들.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유례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기록될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 대표 사이의 갈등이 마침내 그 최종장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지난 몇 달간 푸른 캡 모자와 초록색 스트라이프 티셔츠로 상징되는 파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거침없는 독설과 눈물을 쏟아냈던 여전사 민희진은 이번에 현장에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법률 용어를 쏟아내는 변호인단이었고, 무려 4시간 동안 이어진 이기나긴 회견은 민희진 없는 민희진 기자회견이라는 기괴하고도 서늘한 풍경을 연출했다. 2026년 2월 12일 운명의 260억 풋옵션 판결을 단 보름 남짓 앞둔 시점, 민 전 대표 측이 이 무리한 대리전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면에 숨겨진 고도의 계산과 소름 돋는 모순의 실타래를 집중 분석했다. 1. 심리적 충격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전략. 왜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나?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쏟아진 질문은 단연 민희진은 어디에 있는가? 였다. 변호인단은 그녀가 최근 공개된 각종 녹취록과 메시지를 접한 뒤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받아 대외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그간 하이브라는 거대 공룡을 상대로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욕설까지 섞어가며 기세를 떨쳤던 그녀가 단지 자신에게 불리한 녹취록 몇 통에 몸져누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진짜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주장은 놀랍게도 템퍼링의 주체는 민희진이 아니라 뉴진스 멤버의 가족과 제3의 사업가라는 것이었다. 만약 민 전 대표가 직접 이 주장을 펼칠 경우 본인이 그토록 나의 딸들이라 부르며 애지중지하던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고발하는 모양새가 된다. 뉴진스의 엄마라는 프레임을 유지하면서도 법적 책임에서는 빠져나가야 하는 그녀로서는 변호인의 입을 빌려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대리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면서도 실리는 챙기겠다는 소름 돋는 전략적 선택이며, 동시에 멤버 가족들을 법적 방패막이로 세우는 잔인한 수이기도 하다. 2. 가족과 제3자 지목. 책임 전가의 서막인가? 회견의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민 전 대표의 결백을 주장하며 소위 진짜 흑막을 지목한 부분이다. 변호인단은 특정 멤버의 가족과 외부 투자자가 결탁해 주가 조작 및 뉴진스의 독립을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까지 하이브가 제기해온 민희진 주도의 경영권 탈취 프레임을 정면으로 뒤집어 자신은 단지 주변인일 뿐이었다는 논리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자충수가 될 위험이 크다. 만약 그녀의 주장대로 멤버 가족들이 모든 일을 주도했다면 당시 어더의 수장이자 성관주의 의무를 가진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은 이를 방관했거나 제어하지 못한 무능한 경영자라는 방증이 된다. 회사의 자산인 아티스트가 이탈하려는 징후를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조장했다면 그것이 바로 배임의 핵심이다. 혹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을 믿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던 가족들을 공모자이자 희생양으로 내던지고 있다는 도덕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배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오히려 그녀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자신을 돕던 이들을 범죄자로 몰면서까지 살아남으려는 전술은 오히려 그녀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260억 풋옵션 사수 작전 시간은 민희진의 편이 아니다. 이번 기자회견이 열린 타이밍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2월 12일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60억 원 규모의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 소송의 선고일이다. 260억 원은 황개인에게는 생사가 걸린 막대한 금액이며 이번 판결 결과는 향후 전개될 수많은 민형사소송의 가늠자가 된다. 만약 법원이 템퍼링 정황이나 배임 혐의의 개연성을 단 조금이라도 인정할 경우 260억 원이라는 거액의 권리는 순식간에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다. 민 전 대표 측으로서는 선고 직전 대규모 여론전을 펼쳐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씌우고 재판부에 무언의 압박을 가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 것이다. 4시간이라는 유례없는 긴 시간 동안 변호인들이 목소리를 높인 것은 법리적 증명보다는 감성적 호소와 나는 몰랐다. 가족들이 했다는 메시지를 대중의 뇌리에 각인시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전 여론을 호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비판했다. 4. 내로남불의 정점 내 계획은 낙서. 남의 녹취는 진실. 기자회견 내내 흐른 기괴한 논리적 모순은 현장에 있던 베테랑 취재진조차 헛웃음을 짓게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과거 하이브가 증거로 제시한 프로젝트 1945 등 경영권 탈취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긴 문건들에 대해 사적인 감정을 적은 무의미한 메모이자 농담일 뿐이라고 일축해왔다. 그런데 이번 회견에서 보여준 태도는 정반대였다. 본인의 기록에는 그토록 관대했던 셈이다.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 내용과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것이야말로 숨겨진 진실이라고 믿어달라 호소했다. 자신이 쓴 치밀한 계획은 낙서이고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남의 대화 파편들은 절대적 증거라는 이중잣대. 이른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준 셈이다. 이러한 논리적 비약은 그녀의 진정성을 믿어주던 팬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균열이 되고 있다. 증거를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그녀의 방식은 법정에서 결코 통용될 수 없는 위험한 도박이다. 뉴진스를 위한다면서. 5. 왜 대표이사 직인에만 집착하는가? 변호인단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계속하고 싶어 하며 멤버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어더워 이사회가 제안한 이사직 유지 및 향후 5년간 프로듀싱 권한 보장이라는 파격적인 중재안을 그녀는 단칼에 거절한 바 있다. 거절의 이유는 단 하나, 대표이사 직위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뉴진스를 지키기 위해 돌아가야 한다는 명분 뒤에 숨겨진 대표이사라는 권력과 직인에 대한 집착은 그녀의 발언들이 과연 멤버들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진정 멤버들의 창작 활동과 안위가 최우선이었다면 제작자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수용했을 터다. 결국 그녀가 원하는 것은 뉴진스의 성장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이었던 어더워의 통치권을 되찾아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차가운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력을 잃은 프로듀서가 아닌 전권을 쥔 수장으로서만 존재하겠다는 그녀의 고집은 오히려 뉴진스의 활동을 장기간 멈추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6. 피프티 사태의 유령과 복귀 멤버들의 증언. 최근 사법부는 피프티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안상일 대표에게 5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며 템퍼링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이 판결은 K-팝 산업의 근간인 전속계약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 선례는 민 전 대표에게 거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 분명하다. 템퍼링 혐의가 확정될 경우 그녀는 단순히 업계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넘어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미 어더워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하며 특히 회사를 잠시 떠났던 일부 멤버들이 다시 복귀하며 제출한 증거와 메신저
기록들이 이미 법원에 제출된 상태라고 밝혔다. 복귀한 멤버들의 진술은 민 전 대표가 주장해온 피해자 서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녀의 경영 방식과 소통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멤버들의 증언은 그 어떤 변호인의 언사보다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될 것이다. 4시간 동안 이어진 변호인들의 필사적인 열변에도 불구하고 민희진 없는 민희진 기자회견이 남긴 것은 해소되지 않은 의혹과 모순의 파편뿐이었다. 주인공이 빠진 무대 위에서 화려한 수사학으로 포장된 변명들은 오히려 그녀가 현재 처한 법적, 도덕적 코너의 깊이를 짐작하게 할 뿐이다. 2026년 2월 12일, 이제 모든 공은 사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날은 단순히 260억 원이라는 자산의 주인이 결정되는 날이 아니다. K-팝 산업의 투명성과 전속계약의 신성함, 그리고 성공한 기획자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도덕적 해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 될 것이다. 민희진의 이번 침묵이 고도의 전략이었을지, 아니면 거대한 진실 앞에 선 패배의 전조였을지, 그 소름 돋는 결과가 밝혀지기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단 15일이다. K-팝 팬들과 대중은 이제 감성적인 눈물이 아닌 차가운 법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